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삶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은 여러분에게 생활비를 보태를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을 하고 있나요? 네, 아마 많은 베트남 유학생이나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뭐 학 등록금까지 마련을 해야 하는 그 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그게 늘리지는 않잖아요.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고정적이 되어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말고 써야 하는 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은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하면 좀 알뜰하게 네,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까요? 네.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 보지 그래. 예, 이번에는 조언하기 기능은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은 생활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친구는 저는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빚이 그도 갚아야 되고, 뭐 식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보육비라든지 교통비 엄청 많은 많은 것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재밌는 동영상 하나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재밌는 거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음, 꽃같이 찬란할 줄 알았. 이거는 하나 웹 드라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이 학생은 네, 지은 씨라고 해요. 네, 좀 지금은 뭐 회사는 신입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을 받고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같이 봐요. 급여는 뭐지? 어, 급여는 180만 원인데 근데 월세도 나가고 신용카드 대금도 나가고 지하철 요금 뭐 대출 이자 휴대폰 요금 적금 이렇게 다 나가면 남은 것은 얼마 안 돼요. 그죠? 꽃같이 찬란할 줄 알았던 우리의 24살.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하지만 24살의 우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나 일단 지금 빨리 뛰어야겠다. 아우, 이런 24세. 자그마한 내 월급. 참 귀엽구나. 아, 용돈 보내지 말까? 아니야, 김지은. 보내야지. 보내자. 엄마, 내가 계좌로 용돈 좀 보냈어. 오늘 친구들 만난다며? 엄마가 좀 싸. 딸이 용돈 보내줬다 자랑도 좀 하고. 응, 난 잘 먹고 잘 다니지.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갈게. 아, 알겠다요. 사랑해요. 괜찮아, 김지은. 사고 싶었던 자켓 포기하면 되지 뭐. 다음 달에 꼭 사야지. 네. 여러분도 지은 씨처럼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되는 그 기사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기사 영상은 이름이 3위 고단된 취준생 한 달 생활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 취업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청년 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58만 원 남짓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4만 원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18%는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평균 부채는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전문기관을 통해 청년 700여 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였고 교통, 통신비가 뒤를 이었으며 학원비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취업 준비와 생계 활동을 병행하기가 힘에 부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하는 활동으로는 어학시험 등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를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하루빨리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는 직업훈련만을 지원하고 있어 그 공백을 메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수당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들었나요? 선생님이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3위 고단한 취준생이 무엇 뜻이 알아요? 취준생, 이거는 약자예요. 좀 줄린 말이에요. 이거는 취업 준비 학생이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 대학생, 그죠? 취업 준비 대학생. 이거는 이게 졸업은 앞두 취업은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즉 아직 취업은 하지 못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고단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몹시 힘들어요. 너무 지쳐서 힘들고 생활이 삶이 너무 힘든 이렇게 취업 준비 대학생이다. 그리고 한 달의 생활비는 얼마예요? 한 달의 생활비는 58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이라는 그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64만 원인데 하지만 이렇게 취업은 준비하고 있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로 58만 원이 남짓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학비 말고, 그죠? 뭐 교육비 말고 생활비,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식비, 교통비, 여가, 문화 생활비, 학원비, 뭐 등등, 뭐 일단 등록금도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의 생활비는 많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 취업은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58만 원 남짓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최저는 가장 낮은이에요. 생계비는 생계비,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생계비. 64만 원에 미달하는 수준 미달하다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지난 11월 전문기관을 통해서 청년 700명은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은 했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식비였고 교통통신비가 그 뒤를 이었고 학원비도 비교적 큰 비중은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27% 식비이고 남은 것은 20%는 교통, 통신비, 학원비도 뭐 16%, 여가는 17% 정도. 그래서 생활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58만 원은 어디에서 마련을 할 수 있냐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은 하고 있었는데 취업 준비과 생계 활동은 병행을 하기가 힘이 붙인다고 응답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뭐 취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생활 그런 생계 활동 같은 것도 해야 하니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47% 정도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은 하고 있고 남은 것은 뭐 45% 정도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7%는 뭐 그 전에는 이미가 저축해 돈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서 뭐 어학시험, 그죠? 어학능력시험은 우리는 지금 토픽 많이 알고 있잖아요. 토픽이나 아니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라는 영어 어학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어학시험은 자격증 취득을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는 하고 있고 그 후에는 뭐 기술 습득이나 학원 수강 또는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취업 준비를 위해 하는 활동으로서 어학시험 등 자격증 취득 공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를 위해 비용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어학 시험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따르면 당연히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학원은 다니려면 돈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선생님 이해를 해요. 힘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좀 제출을 해주는 과제는 여러분의 한 달에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과제는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도 과제는 등록은 하고 여러분이 이거 식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공공요금 알아요? 공공요금은 전기, 우리가 여기 지금은 뭐 불등이나 이런 거는 전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요금이 나가면 그리고 수도 요금, 수도는 물이에요. 물은 수도 사용료라고 하고 아니면 수도 요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거는 공공 요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쓰지 않아요? 네. 뭐 의류 구입비, 옷을 사는 돈이죠. 문화생활비, 통신비는 여러분이 그 핸드폰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생활비는 나는 한 달에 생활비는 뭐 60만 원 그러면 이 60만 원은 어떻게 나누는지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식비 같은 거 여기는 생활 뭐 이렇게 뭐 교육비 네, 등등 하면 돼요. 그러면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생활비는 어디 썼는지 잘 몰라요. 그냥 돈은 받고 나서 다 한 달이 지나가지 않자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떻게든 돈은 적게는 벌었는데
버는 돈은 어떻게는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어디에서 썼는지 모르는 친구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서 좀 계획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 쓰기, 저축하기.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저축은 하고 또는 이거는 가계부라고 하거든요. 가계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한 달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 그죠? 뭐 인터넷, 가스, 휴대폰 같은 거는 한 달에 뭐 나는 12만 원을 썼고 그러면은 12만 원 쓰고 외식 그리고 뭐 식자재로 구입하는 것은 얼마 인터넷 비용 그리고 뭐 병원 비용, 치료 비용 아니면 적금 뭐 필요하는 항목은 여기 주가를 해서 여기 추억 쓰는 거예요. 가계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가계부를 열심히를 썼어요. 왜냐하면 저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는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쓰는 돈은 꼼꼼하게는 적은 습관이 좀 갖췄어요. 1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엑셀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마트에 가서 17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아이의 학원 비용은 뭐 12만 원을 계좌 이체를 했다.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그룹별로는 다 분류를 해서 그러면 이게 지출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는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 항목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뭐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지 교육비인지 생활 인만 뭐 식비인지 아니면 외식 비용인지 아니면 또 뭐 문화 생활 비용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좀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그냥 안 쓰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써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네, 가계부는 좀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지금은 귀찮아서 네, 그리고 지출 계획은 세우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하는 것은 목표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나는 자동차를 사야 돼. 아니면 결혼 비용은 해야 돼. 부모님의 뭐 어떤 효도해서 하기 위해서 용돈은 들어야 된다. 아니면 겨울 옷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겨울 옷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편이죠. 뭐 20만 원 이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가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화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제3과 경제생활.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잘 들으십시오. 리사, 잠깐만 기다려줄래? 나 돈 좀 찾아야 해서. 응, 알았어. 이상하다. 통장에 돈이 거의 안 남았네.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지?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생활비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나도 한 달 동안 쓴 돈을 가계부에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필요 없는 지출이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생활비 줄이는데 도움이 됐었어. 아, 그래? 나도 너처럼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 그렇게 하면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들었어요? 남자하고 여자를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씨는 이게 돈은 찾아야 하는데, 근데 빌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빌리는 통장에 돈이 거의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나요?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생활비는 항상 부족할 거야 한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그죠? 앞으로는 생활비를 어디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나도 한 달 동안 쓴 돈은 가계부에 정리해서 보니까 나도 한 달 동안 쓴 돈은 가계부에 정리해 보니까 필요 없는 지출이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생활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여자는 남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생활비를 어디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나도 한 달 동안 쓴 돈은 가계부에 정리해 보니까 필요 없는 지출이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생활비 줄이는데 도움이가 됐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모를 하지 않으면 어디 돈을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돈은 절약을 하는 방법을 알면 더 알뜰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언하는 문법 중에서 뭐지 그래요 라는 조언은 공부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방법입니다. 조언하기. 우리는 조언을 한 데는 뭐뭐 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뭐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같은 명령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려 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마서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좀 명령 같잖아. 커피 한 잔 마서 대신에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마시지 그래. 커피 한 잔 마셔보지 그래. 아니면 마시지 그래. 보지 그래.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잠은 잠깐 좀 자지 그래. 그죠? 잠깐 잠 좀 자. 라는 것보다는 잠깐 잠 좀 자지 그래. 같은 거는 약간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 조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지 그래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지 그래요. 물어보세요. 대신에 물어보지 그래요. 주문하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여기 발말 친구랑 이야기하면 요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계속 연습해 볼까요?
나는 요즘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이야. 친구가 너무 살을 많이 쪄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운동 좀 해. 운동 좀 하지 그래. 운동 좀 하지 그래. 운동 좀 해보지 그래. 해보지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볍게 조언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그래. 휴가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가까운 놀이공원이라도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볍게 조언하려면 어떻게 말해요? 가까운 놀이공원이라도 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문법도 대신에 할 수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운동 좀 하지 그래. 대신에 운동하는 게 어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뭐 하지 그래. 대신에 하는 게 어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어때? 인터넷으로 쇼핑하지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어때? 똑같아요. 네,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휴가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가까운 공원 놀이라도 가는 게 어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이 조언은 친구에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높은 사람, 교수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여러분보다는 더 높은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뭐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죠? 이거는 좀 여러분의 높은 사람에게 말한대. 왜 선생님이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즘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고민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운동하시는 게 어떠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냐면 차라리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약간 좀 공손하게 말한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원래는 공손하는 말은 좀 길게 말해야 더 공손하게 느껴요. 네, 그래서 밑에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 친구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까요?